산모분들이 이슬이나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에 사실은 이슬이나 양수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오늘 락터 의학사전에서는 이슬과 양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은 이제 아기가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진짜 진통이 오기 전 가진통 단계에서 자궁 입구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이게 부드러워지면서 약간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 부분, 자궁 경부 쪽에 부드러워진 쪽에 혈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죠. 이 혈관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약간 열리게 되면은 한두 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혈관들이. 그 터진 혈관에서 나온 혈액이 질 쪽에 있는 분비물과 섞여서 나오는 것이 이슬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슬이 비쳤다면 바로 이제 아기가 나오는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슬이 비치고 난 다음에 24시간에서 72시간, 보통 3일 안쪽에 진통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이슬이 비치고 일주일이 지나도 진통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산모인 경우에 이슬이 비친다고 해서 이제 급하게 병원에 오셨다가 대개는 담당 선생님이 보시고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병원에 배가 더 아프시면 병원에 오세요. 이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슬이 비쳤을 때는 병원에 와서 그게 정말 이슬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슬인 것처럼 하고 병원에 왔는데 이슬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 쪽에 분비물이 굉장히 많은 경우, 그 질염이 있다든지 자궁 경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임신기간 중에 늘어난 분비물이 꼭 이슬처럼 벅하고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양수 같은 경우도 보통 양수가 터졌다고 병원에 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애매한 경우에는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양수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는 산모분들 중에 상당수가 양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은 임신기간 중에 많이들 경험하시는데, 재채기나 기침 같은 거 하실 때 하복부에 힘이 막 들어갑니다. 그럴 때 소변이 조금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현상이 아니고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 뿐이지 산모분들이 상당수가 임신기간 중에 요실금의 증상들을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그 요실금의 증상 때문에 나온 소변이 양수로 착각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냉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끈적끈적한 냉도 있지만은 물처럼 맑은 냉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양이 상당하다, 이렇게 속옷을 적실 정도로 축축해진다. 그랬을 경우에 병원에 오셨을 때 양수가 아니라 냉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수가 만약에 터진다, 실제로 그게 양수가 맞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진통이 오기 전에 양수가 터지는 것을 우리가 조기 양막 파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양수가 터졌다는 것은 뱃속에 있는 아기와 바깥쪽이 양막을 통해서 차단돼 있다가 열렸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아기 쪽으로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진통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염증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양수가 진짜 양수로 판명이 되고 양수가 터진 게 확인된다 그러면 24시간 정도 안에 보통 진통이 시작된다고 되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유도음만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진통이 오면 진짜 진통은 어떻게 느껴지시냐면, 허리 뒤편에서부터 뒤쪽 등부터 시작해서 배 앞쪽으로 이어지는 강한 수축,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처음 시작할 때는 15분, 20분, 30분 정도 시작해서 점점 간격이 줄어들면서 강도는 점점 세지게 됩니다. 결국은
진통이 규칙적이면서 강도가 점점 세진다라고 하면 꼭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딱 시간을 재시거든요. 5분, 뭐 7분, 뭐 6분 이렇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통증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병원에 와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출산이 임박했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또 다른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갑갑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좀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가 골반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자궁이 압박하고 있었던 위나 장 쪽이 덜 압박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평상시보다 좀 편안한 감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머리가 처지게 되면 태동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태동이 있다고 해서 분만 시기가 한참 남았다든지 태동이 없어졌다고 해서 진통이 올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진짜 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태동이 막 있는 경우에 병원에 오지 않으시는 산모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산모분들이 한 번씩 집에서 아기를 놓거나 아빠 차를 타고 오시다가 중간에 출산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여쭤보면 배는 아팠지만 태동이 있어서 아직까지 아기가 나올 때가 멀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통 규칙적인 진통이 있으면 아기 태동이 있다 하더라도 골반 쪽에 아기 머리가 내려가더라도 팔다리는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는 지내려는 과정에서도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태동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동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진통이 왔다 안 왔다, 이거 올 거다 안 올 거다 이런 걸 예측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슬과 그다음에 양수, 파수, 뭐 진통, 임박한 여러 가지 사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의학사전을 구독하시고 또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동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